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든 영상은 숲을 보자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주민등록법 업무의 가장 큰 취약점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좀 큰 시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민등록법을 이해하면 훨씬 수월해지는데, 너무 나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업무를 계속해도 좀 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서 좀 숲과 나무를 구분해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이런 내용을 이런 주제로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숲은 주민등록법이 될 수 있어요. 나무는 사무편람이나 지리외신. 그런데 지리외신만 계속 보고 사무편람만 계속 보고 주민등록법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를 한번 넓혀보는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공부하는 기 위해서는 이 6조를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이 6조가 큰 그림일 수 있어요. 6조를 먼저 보고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 Stop focusing on the minutiae라고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렇게 minutiae, 너무 세부적인 거에 매달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에 신고할 주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주민등록자 중 말소되지 않은 자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는 거주자로 그리고 거주불명자로 재외국민으로 구분돼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 6조의 내용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써봤는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주민등록법 6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읽지 않고는 주민등록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대상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게 너무 잘 알죠? 그 관할구역인 국내에 있는 각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 근데 거소는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겠죠. 주소를 가진 다음 각호의 사람이 아래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외국인은 다른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신고하면 그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주자입니다.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주소를 신고하면 우리는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주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주불명자는 주소가 없어졌죠. 그래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우리가 등록을 했죠. 그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다시 주소를 신고해야 됩니다. 어떨 때? 주소가 있을 때. 그래서 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다시 주소가 있으면 재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재외국민은 여기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재외동포법이라고 하죠. 제2조 1호에 따른 국민, 2조 1호에 따른 국민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주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람들 역시 등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그래서 가와 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말소됐기 때문에 한국에 신고할 주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등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주불명자 2와 재국민 3은 하나는 재신고 의무, 또 하나는 재신고 의무지만 이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고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한 번도 한국에 들어와서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케이스를 최근에 봤는데 제1교포 중에 이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1교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열리는데 한국에 신고할 주소를 갖고 있는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재외국민이긴 하지만 한 번도 주민등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귀국하게 되면 귀국해서 주소를 갖게 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고가 아니라 그냥 신고가 되는 것이죠. 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란 뭐냐면 현지이주자와 이민출국자 2015년 이전에 영주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해외이주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되었던 사람 역시 한국에 주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귀국해서 내 주소는 여기입니다 라고 재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 거주자로 우리가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자는 어떤 경우에 거주자가 되냐면 출생을 해서 등록하는 경우,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따면 등록을 해주는 경우를 이제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매우 흔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3번이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겠죠. 자, 이제 거주자, 거주자, 재외국민은 등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되는 방식은 이 방법 말고도 새롭게 주민등록법 19조에 따라서 재외국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주민등록법 19조에서 정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주어가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입니다. 해외이주법 6조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4조 3호에 현지이주를 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이주도 해외이주 신고랑 같은 겁니다. 경우에는 법 6조 1항 3호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한다. 자, 이렇게 되면 법 19조처럼 되면 재외국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외국민으로 이제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 가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렇게 거주자 더하기 거주불명자 더하기 재외국민 이 세 가지로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10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늘까지.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요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그 큰 그림이 돼서 주민등록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매트릭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등록 부분이 거주자인 경우, 거주불명자인 경우, 재외국민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주자는 법 10조에 따라서 신고사항을 신고하죠. 출생자가 그렇고, 귀하자, 영주귀국자. 영주귀국자는 뭐냐면 이제 이 말소자들이 영주 귀국하게 되면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거주자란 뜻입니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해도 거주자이고 해외 체류 출국을 해도 거주자입니다. 국외 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 전까지는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 신고자는 법 10조의 3 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출국 전까지는 세부사항 상세 구분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해외 체류 출국자는 두 가지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동사무소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주 신고자 역시 출국 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해외 이주 신고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거주불명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입니다. 때문에 재등록 대상이죠. 재외국민은 이민출국자와 현지 이주자입니다. 이민출국자, 현지 이주자는 2015년 개정 전 법률 19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라서 이민출국자가 되고 현지 이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주교육하면은 거주자로 등록하고 영주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귀국, 영주권 유지 되는 것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입 재등록 후는 뭐냐면, 해외 체류 출국한 사람이 동사무소를 주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전입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국 후속할 세대의 주소지나 혹은 현 주소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이제 출국가 됐으면 이 사람은 전입 신고 또는 귀국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주소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귀국 신고, 다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전입 신고. 해외 이주 신고를 다 하고 출국하게 되면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죠. 이런 경우 전입 신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전입 신고 대상입니다. 재등록 대상이 아니죠. 거주불명자는 당연히 재등록 대상이 되고, 재외국민은 모두 재등록 대상입니다. 그렇죠? 거주자로 재등록하든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든 이 사람이 영주귀국 또는 영주권 유지에 따라서 이제 업무 방식이 달라지죠. 이 경우를 인감과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 그 다음에 4조의 2가 주요 조문이 되겠습니다. 거주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거주자 인감 신고를 간주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경우는 현지 이주자 이민출국자 거주자로 등록했을 경우는 거주자 인감 신고를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 인감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거주자 인감이 됩니다. 해외 체류 신고자, 해외 체류 출국자 다 그냥 거주자 인감입니다. 근데 국외 이주 신고자의 경우에는 출국 시 재외국민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준비해줘야 됩니다.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불명자는 인감신고와 발급이 불가하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영주귀국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외국민 인감이 되는 거죠. 인감을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법 19조 사항에 따라서 재외국민이 되잖아요. 재외국민 등록하면 이 네 가지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출국자, 재외국민 출국 신고자, 거주 불명자. 재외국민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출국자는 주소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대외국민 출국자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 그럼 다시 재외국민 거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재외국민 거주자가 되면 재외국민 인감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재외국민 인감이 되는 것이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는 또한 재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요 큰 그림으로 요 매트릭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어떤 법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는 전입자가 되고 어느 경우는 재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는 또 어떤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은 이거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땄던 건데요. 방문 민원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민원인은 크게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등록 구분을 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내국인은 또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자 아니면 말소자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 아니면 미등록 외국인, 이 두 개이죠. 미등록 외국인은 거의 없죠. 그래서 주민등록자, 말소자, 등록 외국인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등록자는 또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거주자, 거주연료자, 재국민. 자, 말소자는 이민 출국 현지이주 말소자, 국적 상실, 그다음에 실종, 친생, 부존재. 자, 등록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주요 민원을 볼까요? 나머지는 다 아니까요. 근데 거주불명자만 주민등록법 32조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 대상입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32조 3항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이 본인 여부 절차를 꼭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죠. 그래서 말소자는 이민 출국 현지 이주 국적 상실 실종 친생 부존재인데, 이 역시 주민등록법 32조에 따라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주소가 생긴 것입니다. 신고할 주소가 다시 생긴 것이므로 재등록 의무가 이 말소자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역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재등록을 해야 인구 통계에 원래는 말소자는 인구 통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등록을 하게 되면 인구 통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등록이 곧 인구 증가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등록 외국인은 어떤 업무가 주로 있냐면, 우리 많이 하는 게 외국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 자, 요새는 등록 외국인도 가족관계 신청할 수 있고 등초분교부 신청할 수 있죠.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그 다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인감, 본인 서명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비자 또는 취업비자가 되겠죠. 미등록 외국인은 간단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만 됩니다. 인감도 안 될 뿐더러 본인 서명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어요. 단지 요것만. 근데 이것도 거의 하러 올 필요가 없죠.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고 90일 미만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금 혼선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입국한, 단기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요분들이 본인 서명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후 입국한 사람도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외국인이 되어서 외국적 동포가 되어야만 모든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 후 입국한 자, 이 사람은 법무부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국적 상실이 안 돼 있으면 이 대상자들을 법무부로 통보해줘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